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물리학 1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1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기존에 문제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물리학 1을 시험 보는 1세대라는 거죠. 올해가 1세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전국연합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라에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이 성취 기준인데요.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인데 그 성취 기준을 사실 학생들은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교사나 문제 출제에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은 그 성취 기준을 놓고서 거기에서 넘어가거나 그 내용에 있지 않은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것이 교육과정 내용,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성취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리학 1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과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과 전자기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수능 문제가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0문항.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성취 기준이 몇 개가 있냐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 6, 7, 8, 9, 10번까지 있습니다. 얘는 총 10개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에서는 몇 개가 있냐면 1, 2, 3, 4, 5, 6, 7. 총 7개의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1, 2, 3, 4, 5, 6 해가지고 총 6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아까 7개와 6개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몇 개냐면 23개예요. 문제는 20문항이 나오는데 단원은 23단원이에요. 소단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단원 중에는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단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 단원에 한 문제 꼴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죠.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2020학년도에 봤던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7월까지 봤죠. 7월에 봤던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기록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학년도 7월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가 이렇네요. 그림과 같이 수영 선수가 전 P에서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운동 경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나 교육과정을 보면 바로 1단원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라고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사례는 뭐냐면 속력만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 아까 7월 달에 있었던 이 1번 문제는 세 번째에 해당하죠.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그래서 여기에다가 7월 달 1번 문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2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도로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t = 0일 때 기준선 P에서 출발하여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교육과정상에 어디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운동 법칙 보니까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2번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렇게 적다 보면은 안 들어가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도 하다 보면 매달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거 2번 같은 문제는 2단원 같은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죠. 그다음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작용 반작용만 갖고 한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죠. 보통은 이걸 가지고 2번하고 엮든가 아니면 1번하고 엮어서 문제를 만들지 이것만 딱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운동량 보존, 충격량, 운동량 여기에 딸린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얘만 하나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을 몇 번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면 보통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18, 19, 20번 쪽에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하다 보면은 뭐 에너지 준위 문제는 뭐 12번이라든가 이렇게 12번, 13번 쪽에 나온다든가 문항수까지도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작년 수능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면 금방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 가지고 문제를 처음 푸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연합 모의평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에 보고 10월 달에 볼 때도 똑같이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아까 2번 같은 경우인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나오겠죠. 뉴턴의 운동법칙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이 정량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정량적으로라는 말은 이거 계산하는 문제 되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오면 계산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다 몇 점짜리로 나오면 3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나와요. 여기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도 뭐예요? 계산하는 문제 되겠다는 겁니다. 계산.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또 밑으로 좀 가다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은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 계산 문제는 안 낸다. 근데 뭐는 나올 수 있어요? 예, 비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소 관계를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 길이가 누가 더 기냐, 짧으냐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죠. 2 = MC 제곱을 이용한 계산보다는 해당하는 사례들을 설명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여기 있네요.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성적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에너지가 얼마인지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준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 2에서는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원리를 설명하라고 그랬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하라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얘네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도 다양한 예를 찾아서 그 원리를 설명하라는 거죠. 근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게 있네요.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수식이 필요하죠. 얘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수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로 3점짜리로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따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데요. 얘를 직선상에서 물체 운동을 할 텐데 직선상이라는 거죠. 직선상이라는 건 뭡니까? 직선상이라는 것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직선으로만 움직여요. 직선으로만 움직일 때 바뀌는 건 뭐만 바뀔 수 있어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죠. 빠르기. 그래서 이 말은 즉 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얘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